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여기 한 대기업에서 2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구설도 없이 상무 자리까지 올라간 50대 초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침 6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바퀴를 돌며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쳤습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수치와 실적을 맞춰냈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고 훌륭한 멘토이자 상사였으며 집에서는 군말 없이 가장의 책임을 다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다가 갑자기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도저히 그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겠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뭘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갈아 넣었던 걸까? 그는 그날 처음으로 연차를 내고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심각한 만성 번아웃과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남들에게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완벽주의와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20년을 견뎠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완전히 방전되어 껍데기만 남은 자아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나요? 20년 이상 직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눈을 뜨고 상사의 무료한 요구와 끊임없는 실적 압박, 정치적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온 분들 말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내 자리는 점차 위태로워지는 것 같으며 집에서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40안팎의 직장인들, 오늘 여러분의 이 깊은 피로와 허무감을 다독이고 인생의 2막을 다시 살아갈 강력한 내면의 힘을 안겨줄 3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강박과 책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에서 20대의 어린 나이에 최연소 최우수 재무담당관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돌연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숲속 승려가 되어 17년을 살아간 비에른 나티코린 데블라드의 저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이 뿌리내리는 심리적 병폐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맞아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대한 강박입니다. 책 속에서 저자 비에르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만 매일 밤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쩌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 평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라는 공포가 그를 끊임없이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과 영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채 타이의 오지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내려놓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도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김 부장이 아까 날 보고 아는 척도 안 했는데 나한테 불만 있나? 이 프로젝트 성공 못하면 내 자리는 끝장이야 같은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우리는 그 환상의 소리들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비에르는 통찰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지나가도록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저자가 전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극심한 통제 강박과 불안이 밀려올 때 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속으로 3번 외치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한 문장은 내 고집과 자만, 그리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 했던 과도한 책임감의 경직성을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20년 동안 직장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겨야 했고 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살아남았던 분들에게 이 말은 위대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내가 모든 상황을 제어할 필요는 없어. 세상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간다. 이 원리를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고 참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번아웃 뒤에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두 번째로 나눌 책은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사춘기보다 더 지독한 마흔의 성장통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철학적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강용수 저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인간 본연의 고통과 고독의 가치를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것을 온전한 내면의 힘으로 바꾼 지혜로운 철학자였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로 살아온 이들이 40 혹은 50이라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저녁에 명함을 내려놓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단 한 줄도 답을 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사가 부여해준 직급, 월급, 소속감을 빼면 거울 속에는 아무런 취향도 열정도 남지 않은 가엾은 존재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갈망할 때는 충족되지 않아 고통스럽고 그것을 달성하고 나면 곧바로 권태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직장생활 20년은 이 고통과 권태의 무한 반복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번아웃과 허무함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독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토록 피로했던 진짜 이유는 업무량 그 자체보다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써야 하는 사교의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내 행복의 주도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허기졌던 겁니다. 40이 되었다면 이제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삶을 단호하게 졸업해야 합니다. 주말에 억지로 내키지 않는 인맥 모임에 나가 힘을 쏟는 대신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며 내 안의 정서적 에너지와 창조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자아의 중심이 서게 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건네는 가장 순수한 치유, 힐링 에세이.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복잡한 도심과 빽빽한 엑셀 파일, 끊임없는 카카오톡 업무 알림에서 벗어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무해한 공간으로 나를 인도하는 자연과 쉼을 담은 힐링 에세이들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장인들의 뇌는 지속적인 초비상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조차 휴대폰 벨소리에 놀라고 월요일 출근을 생각하면 일요일 오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짜 긴장 상태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 기법이나 각성제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무해한 위로입니다. 에세이 속 저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더 높은 실적을 내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고 계절은 서두르는 법 없이 제 시간에 맞춰 피고 집니다.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 마주하는 고요함,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바람소리는 뇌의 과열된 회로를 식혀주는 최고의 천연 정화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본 것만으로도,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늘을 완벽하게 살아낸 것이다. 20년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세뇌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주말 하루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스마트폰을 꺼둔 채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떠나보세요. 흙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무해한 휴식의 공간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여러분의 신경계는 비로소 이완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온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직장이라는 거친 현장에서 버텨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 오신 분들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칭찬해 주지 못하고 늘 부주의함과 부족함을 탓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를 통해 내 안에 지나친 통제 강박과 책임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완벽한 수용이 여러분을 평화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남들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독대하는 고독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그 안에서 인생 2막을 견뎌낼 진정한 내면의 힘이 싹틉니다. 힐링 에세이를 통해 아무런 조건 없는 무해한 쉼을 몸과 마음에 선물하세요. 자연의 정직한 리듬에 맞춰 나를 쉬게 할 때 가짜 긴장이 사라집니다. 왕관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영웅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때 진짜 당신만의 자유롭고 빛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은 힘을 빼고 살아도 괜찮아. 오늘 이 영상이 20년 지친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온기이자 휴식처가 되었길 바랍니다.